자, 이번 시간에는 그 지장간의 생성 원리, 지장간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 인묘진사오미 신유술의 자축이라는 그 지지 그 안에 천간이 어떻게 들어가서 지장간이 됐는지 그 생성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그 천간은 가불병정 무기경시 임계라는 천간은 한우를 유행하는 순수 오행이다. 한우를 유행하다가 한우를 돌아다니다가 그 각 계절에 고정되어 있는 그 궁에 들어가서 그 정착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인궁에는 기병갑이라는 천간이 들어가서 안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묘궁에는 갑을, 진궁에는 을계무라는 천간이 들어가서 지장간이 되는 거지. 이게 과연 어떤 원리로 이렇게 들어가서 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각 계절 궁에 그 들어가 있는 천간, 즉 지장간은 대운과 세운에서 같은 기운이 들어올 때 또는 연결된 어떤 기운이 들어올 때 그것이 투광돼서 즉 발동해서 그거와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그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일간인 내게 길이 되면 좋은 거고요. 흉이 되면 그것을 또 피해가는 어떤 방법을 찾아보는 게 사주팔자잖아. 자, 기본적으로 이 축미를 한번 보세요. 축하고 미는 그 지구로 보게 되면 그 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축. 자전할 때 그 축. 그죠? 그 축을 보게 되면 그 번기가 기토고요. 그 다음에 미토도 보게 되면 기토죠. 이 얘기는 뭐냐면 지구의 회전축인 그 지축은 기본적으로 음이 기본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토가 음토잖아. 그죠? 그리고 이 진토와 술토, 즉 진궁과 술궁을 보게 되면 무토가 있어요. 번기에. 이 얘기는 뭐야? 그 기토라는 그 축미가 기준이 되어 있는 그 기토, 그 음이죠. 그거를 축으로 해서 이 양이 회전시킨다라고 보면 돼요. 즉, 그 무토는 바로 이 기토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한번 보시자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단 축은 기본적으로 음이에요, 음. 자, 일단 그 지장간을 보게 되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 개. 즉 축궁은 계신기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이 개는 그 역이라 그러고요. 신은 그 중기, 기토는 번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역이, 중기, 번기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개로 이루어졌다. 이거를 전제로 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여기는 나머지 여자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전 계절의 그 여운이 현재 계절로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계절이 전환이 될 때 그 칼로 그 물을 자르듯이 계절이 딱 전환이 되는 게 아니잖아. 이전 계절의 그 추위라든가 더위라든가 이것이 여전히 그 본 계절에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것이 여기에요. 그리고 중기는 다음 계절의 기운을 잉태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일단. 그 다음에 본기는 당의 계절의 기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인을 보게 되면 그 이전 계절의 그 번기가 뭐예요? 기토잖아. 그죠? 이것이 그 인궁에 와서도, 즉 봄에 와서도 축이 의미하는 기후, 즉 여기서는 추위가 되겠네. 그죠? 계절의 겨울이라는 계절의 마지막 그 추위가 여전히 봄에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운이. 그래서 봄에는 가끔 꽃샘추위라든가 이런 게 나오게 되잖아. 그 이전 계절의 기후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운 이렇게 보시면 돼. 그것이. 그 다음에 이 병은 뭐냐면 다음 계절의 기운이에요. 이는 봄이잖아.
다음 계절은 뭐예요? 여름. 여름을 대표하는 기운은 뭐야? 병이잖아. 그죠? 이 병화가 여기에서 잉태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봄이 시작될 때는 이미 다음 계절의 기운도 그 안에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갑은 뭐야? 갑은 봄이라는 계절의 번기. 그죠? 당의 계절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는 인목이 되는 거고요. 이는 갑의 성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번기가 그 지지를 규정해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 여하간에 각 계절의 시작을 보게 되면 항상 여기가 있고요. 여기. 그 다음에 중기가 있는데 이 중기는 다음 계절의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번기, 그 당의 계절의 기운이 있어요.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각 계절의 시작은 뭐야? 인, 사, 신, 해죠. 예, 인사신해가 각 계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인묘지는 봄이 되는 거고, 사오미는 여름이 되는 거고, 신유술은 가을이 되는 거고, 해자축은 겨울이 되는 거지. 그 각 계절의 시작이야. 그래서 인은 입춘이 되는 거고, 사는 입하가 되고, 신은 입추가 되고, 해는 입동이 되는 거죠. 24절기로 보게 되면. 그래서 자, 이는 이런 식으로 되고요. 묘를 보시게 되면 이거는 그 봄에 가장 왕성할 때가 돼. 봄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 이 지는 봄의 계절의 마지막 그 기운이 되겠지. 그래서 이 지는 토의 의미가 있잖아. 토. 그래서 각 계절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토가 있어요. 미토, 술토, 축토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 토가 당의 계절과 다음 계절로 넘어가는 그 환절기가 되는 거야. 환절기. 그 넘어가는 그 과정을 중지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 여간의 묘는 당의 계절에 가장 강황한 기운이거든. 그래서 그 인궁의 번기, 얘가 이 갑이 여기로 들어오죠. 여기. 그죠? 그리고 묘의 그 당의 계절의 기운은 을이에요. 이거는 갑의 기운이 그 극에 달하면서, 즉 양이 극에 달하면서 을이라는 음이 생하는 거예요. 양극음생이라 그래요. 양극음생. 그래서 여기에서는 당의 계절에 갑과 을이라는 두 가지 기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가장 기운이 강황할 때지. 양극음생이라는 것도 봐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진궁을 보게 되면 진궁도 역시 을이라고 하는 그 이전 계절의 번기, 즉 그것이 여기로 들어오죠. 이렇게 여기. 그리고 그 당의 계절은 무토예요. 무토. 그러면 이 개는 뭐냐? 개는 그 이 진궁은 뭐냐? 진술 축미. 그죠? 진술 축 미는 각 계절의 끝자락에서 그 계절과 다음 계절을 중재해주는 환절기라 그랬지. 그때 그 각 계절 진술 축미에서는 이전 계절을 갖다가 마감 짓는 역할을 해요. 이전 계절. 이전은 봄이잖아. 이전 계절은 뭐야? 겨울이거든. 이 겨울에 그 양극 음생의 자리, 즉 계수, 그죠? 이것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묘가 되죠. 묘고라 그러잖아. 묘고. 이전 계절의 강황한 이전 계절의 기운이 여기에서 저장이 되는 거야. 저장. 마지막이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그 인궁은 각 계절의 시작이야. 각 계절이 시작할 때는 다음 계절의 그 기운을 잉태하고요. 술토, 그 계절을 마감 짓는 그 토궁, 즉 진술축미궁에서는 이전 계절에 가장 강황했던 그 기운을 마지막으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계절로 넘어가지 않도록, 만약에 이 수가 다음 계절로 이어지게 되면 이 화와 충돌을 일으키잖아. 그러면 계절이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야. 이론적으로. 이 수는 여기서 마감을 져야 이 뜨거운 화의 기운, 그 병화의 기운이 시작되지. 여름이 시작되지. 이 수가 여기에 갇히지 않으면 이 화기운과 충돌을 일으켜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진술충미궁은 묘궁이야, 묘궁. 묘고라고 했잖아. 묘는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묘가 되고, 고는 창고가 되는 게 창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그래서 묘고라고 하는데, 이 묘고는 이전 계절을 마감 짓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는 계절이 시작이고, 묘는 그 계절의 가장 강한 시기를 말하고, 이 지는 이 봄과 여름 사이에서 두 계절을 조절해주는, 중재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논리로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도 결국 뭐예요? 이전 계절의 본기가 무토잖아. 그래서 이것이 여기로 들어와요.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궁은 뭐예요? 그 여름의 시작이잖아. 여름의 시작. 여름의 시작일 때는 다음 계절의 기운을 잉태한다 그랬지. 다음 계절은 가을이잖아. 가을의 경금. 경금을 잉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잉태. 그리고 병은 이 여름의 당의 기운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 인신사해, 그죠? 인신사해는 각 계절의 시작이기 때문에 다음 계절의 기운을 잉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일단 인을 보게 되면 인이 목이잖아요. 그래서 목생화가 되는 거예요. 생. 그죠? 그리고 화도 경금이자 화극금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화생금이에요. 화생금. 화생금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금은 모양이 없잖아. 그런데 불로 녹여서 그릇을 만들어요. 그러면 화극금을 통해서 화생금을 만들게 되거든. 즉 화극금 속에는 화생금이 숨어 있는 거예요. 같은 논리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화생금으로 보면 되고요. 다른 것도 설명은 똑같이 설명될 수 있어요. 자, 오를 볼까요? 오는 여름에 가장 강한 기운이지. 그래서 이 사에 여기가 들어오고요. 이렇게 본기가 여기로 들어오죠. 그리고 당의 계절인 정화가 있어요. 그래서 병정, 여름의 기운을 상징하는 병정이 다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뜨거울 때야. 자, 그런데 여기 기토가 들어왔잖아. 기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강의에서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문왕팔계, 지구역인 문왕팔계로 보게 되면 이 이화계 이 가운데 음효, 그죠? 이 음의 역할이 뭐예요? 그 양효를 가운데 중간에서 조화를 이루고, 그죠? 균형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지. 이것이 과일이라 그랬잖아. 과일. 이 과일이 곤토에 떨어져서 숙성이 된다 그랬지. 이 곤토가 기토인데, 이 기토가 미리 이 여름에 들어와서 이 강한 양기의 열기를 식혀서 나무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12벽계로 보게 되면 천풍구가 된다 그랬지. 이 오화자리, 그죠? 오화자리. 그래서 이 음묘가 하나 들어오잖아. 음묘가 들어오면서 이 강황했던 이 양기의 목을 따는 거야. 그래서 나무에 열려 있는 과일을 똑 따는 거예요. 음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것이 땅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지. 이 곤토 자리에. 그죠? 문왕팔계도를 보게 되면 이화계가 있고, 그 다음에 곤토가 있잖아. 여기에 떨어져서 삭혀지는 거죠. 삭혀져서, 알갱이와 쭉정이가 여기서는 분리되잖아. 그래서 이 알갱이만을 가을 경금에게 넘겨준다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가을 경금의 수렴의 의미야. 그래서 여기서 기토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름에 이제 마지막은 미토죠. 미토. 자, 이 미토는
가을과 여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5화에서 본기가 여기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는 이전 계열을 갖다 저장한다 그랬잖아요. 이전 계절이 뭐야? 여름의 이전 계열은 바로 봄이거든. 봄에 양극 음생, 그 마지막 음생이 음이 생했지. 그 음이 들어와서 저장되는 거예요. 즉 여기가 묘고지, 묘고. 그죠? 자, 이 을목이 가을 경금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그냥 그 부딪혀 버리잖아요. 금극목으로.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묘고의 자리에 저장이 돼서 그 가을과 이렇게 분리시켜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 신은 이제 가을의 시작이지. 가을의 시작이야. 그래서 이 미궁의 본기가 여기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가을의 시작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생이야. 무슨 생? 금생수. 그죠? 그래서 다음 계절은 겨울이야. 겨울은 임수잖아. 이 임수가 태동하는 거지. 태동. 그죠? 그리고 그 신궁에는 가을이니까 가을을 의미하는 경금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 중기, 본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12운성으로 보게 되면 이 이는 뭐예요? 그 병화의 생지가 되는 거야. 병화. 다음 계절의 생지. 그죠? 그 다음에 이 사궁은 뭐야? 사궁은 그 가을 경금의 생지가 되는 거고, 가을 경금의 생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신궁은 겨울 임수의 이 그림은 병화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궁은 생지인데 뭐의 생지? 병화의 생지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도 다 똑같은 논리를 보시면 돼. 자, 유궁은 가을에 가장 강한, 그죠? 한 중앙이잖아, 가을에. 그래서 이 신궁의 본기가 여기로 들어오고, 자, 이것은 양이야. 양이 극에 달하면서 음이 생하잖아. 그죠? 음이 생하는 거죠. 그래서 가을을 규정하는 경신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강황할 때야. 가을 기운으로는. 그리고 술은 가을과 겨울을 중재하는 기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그 정리잖아, 정리. 그 이전 계절의 기운, 그죠? 정화지. 이전 계절의 정화가 여기에서 저장되는 묘고가 되는 거고. 이때 신은 그 신의 여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술은 그죠? 무토가 되는 거고. 이렇게 신정무라는 지장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정화가 여기에 묘고에 들어와서 마지막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정화가 뭐하고 부딪혀? 이 임계라는 수하고 부딪히잖아. 물과 불이 부딪히면, 그죠?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화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창고에 저장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묘고의 역할이지. 자, 겨울은 해자축이죠. 해는 시작이야, 시작. 그러니까 이건 생지가 되겠지. 뭐의 생지? 다음 계절의 생지. 다음 계절은 봄이잖아. 이 봄, 갑이 미리 들어와서 여기서 잉태하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 해궁은 갑목의 생지예요. 자, 무토. 이전 계절의 본기가 여기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해궁의 본 기운은 임수가 돼 있고, 그래서 무갑임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자는 이 오와 마찬가지로 그 계절에 가장 강한, 그죠? 가장 강한 때예요. 그래서 임이라고 하는 이 본기가 여기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당의 계절의 기운, 계수가 들어왔죠. 자, 임수와 계수, 그 겨울을 상징하는 천간이잖아. 그죠? 그래서 임계가 다 들어왔으니까 이때 이 자가 가장 그 겨울로서 한 가운데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축궁은 자, 계수,
그죠? 이것도 양극 음생이잖아. 그죠? 그 임수라는 양이 극에 달하고,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음이 생하는 거예요, 새로. 그리고 이 계수가 여기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 신은 뭐야? 이전 계절의 그 기운이 묘고에 들어온 거지. 묘고. 그리고 당의 계절의 기운인 기토. 이렇게 해서 계신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인신사해는 계절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다음 계절의 기운을 잉태하지. 그러니까 이것은 생지가 돼, 생지. 그 다음에 자오묘유는 그 각 계절의 가장 강한 기운이잖아. 그죠? 각 계절의 한 가운데야.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왕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왕한 기운. 각 계절에서. 그리고 진술충미는 각 계절의 마지막이야. 그 각 계절의 마지막에서 이전 계절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묘고의 자리예요. 그래서 인신사에는 생, 자오묘유는 왕, 그리고 진술충미는 묘죠. 이 생, 왕, 묘. 이게 이제 삼합의 논리예요. 삼합의 논리. 즉 삼합은 뭐가 있어요? 인오술. 그죠? 인오술이 뭐예요? 자, 인은 병이 생하잖아. 그죠? 그리고 오는 병이 가장 왕할 때고, 그리고 술은 마지막 그 화기가 정리될 때고. 그래서 인오술을 보게 되면 세 개가 다 화기운이 들어가 있어요. 병정이 태동하고 정리되는 그 과정이 인오술 과정에 있어요. 인에서는 병화가 태동하고요. 오에서는 병하고 정화가 가장 왕할 때고, 이 술에서는 정화가 마지막으로 정리되고, 이런 식으로 1년 과정을 돌면서 이 화기운이 태어나서 왕하고 정리되고, 그것이 바로 삼합의 원리잖아. 삼합. 다른 것도 마찬가지. 해묘미를 한번 더 볼까요? 해묘미 삼합이 있죠. 자, 해는 여기 있잖아. 그죠? 해는 모의 생이에요. 갑의 생이잖아. 갑이 생하잖아. 그죠? 생. 그리고 묘는 갑과 을이 가장 왕할 때죠. 미는 바로 을이 그 정리될 때고. 그래서 해묘미는 갑이 생하고 갑과 을이라는 목이 가장 왕할 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을이 묘고에 들어가서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같은 기운이 태어나서 왕하고 그리고 정리되고, 이런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삼합이에요. 이거 삼합은 지장간의 논리가 없으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지장간 없이 삼합을 사용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지.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이 오른쪽의 그림은 12벽계를 가지고, 12벽계는 어떤 그 기세를 수리적으로 나타낸 거죠. 수리적으로. 그죠? 수리적으로 나타내고 괴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병화를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다른 것들도 똑같이 그냥 그대로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병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인궁은 지천태가 돼요. 지천태. 그리고 다음 계절인 그 병이 생하는 때가 되고요. 그죠? 기병갑으로 이렇게 생하잖아. 그리고 이 생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12운성이죠. 12운성.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12운성이에요. 12운성이 그죠? 생, 욕, 대, 록, 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이런 식으로 12단계를 돌아가잖아. 12단계를 돌아가면서 그 기세를 표현해. 즉, 그 병화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생, 그죠? 그 다음에 욕, 대, 록, 왕, 쇠,
그다음에 병, 병, 자, 사, 묘, 절, 태, 양이죠. 이런 식으로 지지하고 같이 돌아요. 어차피 12지지도 12이고요. 12운성도 12이에요. 같은 논리로 돌아가는 거야. 병화를 봤을 때 이 인궁이 생할 때잖아, 생. 그러니까 기운이 56으로 세요. 그리고 지천태야. 하늘과 땅이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면서 만물이 생할 때야. 이때는 12신살로 보게 되면 지살이 돼요, 지살. 자, 12신살도 결국은 뭐다? 12지지, 12운성, 12벽계와 같이 돌아가요. 물론 이것은 일간 기준으로 보는 12신살이에요. 이 12지지로는 인, 그리고 12벽계로는 지천태,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생, 그리고 12신살로는 지살이에요. 자, 지살의 의미가 뭐예요? 지살은 자의적 이동성이에요. 자의적 이동성. 이건 뭐냐면 만물이 태어나서 이렇게 새싹이 돋잖아요. 그죠? 이때가 새싹이 돋을 때야. 이 새싹이 돋게 되면 주변에 더 큰 나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큰 풀들이. 그럼 얘는 살아남기 위해서 얘가 만약에 덩굴이라면 이런 나무들을 피해서 위로 올라가서 태양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죠? 다시 그리면 이렇게 올라간다고.